명예훼손 사건이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지 않으면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벌금형도 소위 빨간 줄이 간다라고 이해하는 전과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소유예를 전략으로 시작을 하고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가지 않고 검사님께서 사건을 찬찬히 보신 후에 이 사람은 유죄이긴 하지만 재판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라고 최대한의 검사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는 게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잘 이야기를 해야 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 양형 자료들도 풍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는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명예훼손은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피해자라는 경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잘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로는 흔히 들어보셨을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도 기본이고요. 재범방지 서약서, 그리고 등초본. 등초본 같은 경우는 뭐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해서 날 선도해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책을 읽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충실히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지 않으면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벌금형도 소위 빨간 줄이 간다라고 이해하는 전과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소유예를 전략으로 시작을 하고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가지 않고 검사님께서 사건을 찬찬히 보신 후에 이 사람은 유죄이긴 하지만 재판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라고 최대한의 검사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는 게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잘 이야기를 해야 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 양형 자료들도 풍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는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명예훼손은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피해자라는 경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잘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로는 흔히 들어보셨을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도 기본이고요. 재범방지 서약서, 그리고 등초본. 등초본 같은 경우는 뭐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해서 날 선도해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책을 읽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충실히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